오너. No way. 자, 이 문제는 그 평소에 만나보기 어려운 타입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되게 내가 봤을 때는 중요하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아주 고전역학적이거나 하는 개념,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거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아주 중요한 물리적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는 문제여서, 그리고 아이디어여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원자들에도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유형의 문제다라는 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에 어떤 정보가 나와 있냐면 수소에 IE가 나와 있습니다. IE 뭐 줄임말이죠? 이온화 에너지. 그렇죠. 얘는 바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요거 이제 줄임말이죠. 그래서 수소의 경우 이온화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네. 13.6 일렉트론 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어서 그 수능화학원 기출에서도 저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표현은 억수로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소의 이온 에너지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이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지기까지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주고 난데없이 대상이 바뀝니다. 누구로? 힐리움. 알겠죠? 힐륨으로 대상이 바뀌면서, 자, 힐륨은 원자번호 몇 번? 힐륨은 원자번호 2번. 그러면 힐륨은 전자가 총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2개가 있으니까 이온화를 시킨다면 몇 번 이온화를 시킬 수 있겠어요? 이온화를 총 2번 시킬 수 있겠죠? 전자 하나 떼어내는 이온화, 또 떼어내는 이온화. 그래서 이 힐륨에 대해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하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소에 대한 정보를 줬고 그걸로 힐륨에 대한 어떤 성격을 추정하라는 거니까 우선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 지어야 할 테니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수소를 이제 덜렁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수소는 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핵 하나에 전자 하나밖에 없는 애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를 이렇게 모델링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온화 과정은 그 수소에 붙어 있는 전자가 어디에서? 주양자 수가 1인 상태에서 주양자 수가 무한대가 된 상태까지 전자를 옮기는 이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이온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때 수소 같은 경우 주양자 수 1인 상태다 라고 하면 이 전자의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바닥. 그렇지, 바닥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양자 수가 1인 전자 상태가 바닥 상태고, 그런 바닥 상태 전자를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는 주양자 수 무한대인 상태의 전자로 내비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자는 무슨 전자라고 할 수도 있죠? 예, 들뜬 거 맞죠. 그런데 주양자 수가 무한대뿐 아니라 주양자 수가 2, 3, 4, 5도 다 들뜬 정자니까요. 하필 주양자 수가 무한대가 될 때를 방금 동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전자라고 했죠. 동현 대단해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떤 원자를 이온한다는 것은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끄집어다가 어떻게 자유전자로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당연히 이 과정은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겠어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겠어요? 필요해요. 이 과정은 무조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흡열 과정입니다. 이거 진짜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 변화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이제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바로 이런 식의 수소 원자 모델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 수식 요거죠, 요거. 네. 자, 어디서 생각하면 돼요? 무슨 모델에서? 보호 모델에서 가지고 오면 되죠.
근데 보호 모델이 아니라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도 적골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알겠죠? 네. 자, 이 수식 자체는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 전자를 어디로? 바닥 상태 전자를 자유전자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다? 이 상태의 전자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무한대는 이 상태의 전자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 전자를 자유전자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됐죠?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무슨 차이만 생각해 주면 돼요. 바로 주양자수가 1에서 무한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1. 됐죠? 자, 그런데 무식이 상수를 무한대로 나눴다. 그럼 이 값은 뭐겠어요? 0. 그냥 0. 그 다음 빼기가 있고 빼기가 한 번 더 있으니까 빼기 돼서 더하기가 됐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Z 표시가 뭐예요? 원자번. 원자 번호죠? 그런데 지금 이 수소는 당연히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러니 원래 이 Z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뭐만 나겠죠? 그 이온화 에너지가 문제에서 얼마?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값이 바로 뭐다?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또 뜻이겠지. 뭐만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준 이유는 바로 이런 식의 수소걸 원자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할 때 HCr 부분의 상수 부분이 필요하잖아. 사실 그 상수 정보를 저렇게 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의 광속의 리드베리 상수 곱한 부분이 이 문제에서는 13.6으로 취급하고 이후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뜻으로 준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수소에 대한 분석은 끝났으니까 이제 힐륨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힐륨에 대해서 한번 이 힐륨이 바닥 상태에 대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힐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죠? 힐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뭐가 돼요? 그 유명한 1s2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네. 그래서 힐륨은 바닥 상태에 1s 오비탈의 전자 2개가 배치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자 궤도처럼 표현한 걸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아, 이거 1s 오비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s 오비탈의 전자가 지금 2개 있다. 그죠? 자, 역시나 힐륨은 원자 번호 몇 번? 원자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양성자 전하량 E 플러스에 양성자 개수 곱하기 2를 해서 요만큼이 핵의 전하량 표시가 되는 거고요. 거기 전자 2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1s 오비탈 속에서는 어떤 상호작용들이 나타나겠어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그리고 전자와 전자 사이의 청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상호작용들 중에서 누가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죠? 요 전자 간 청력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은 근사적으로 어떤 모델을 쓴다고 했어요? 청력을 없애버리고 원자 핵에 있는 원자 번호를 어떻게 다르게 변형시키는 근사적 모델로 다전자 원자를 표현한다고 했었죠? 이때 새롭게 변형된 원자 번호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재조정된 원자 번호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유효핵전화라고 했다고요. 몇 번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유효핵전화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유효핵전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유효핵전화 얼마야 이거? 1.7 바로 2 마이너스 빼기 그 다음 1 곱하기 0.3 아시겠어요? 네. 자, 2는 뭐예요? 앞에 붙은 2는 원자 번호고요. 0.3은 뭐예요? 0.3은 1s의 가림인자죠? 맞아요? 그래서 1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끼리 가림인자가 0.3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전자가 1s 오비탈에 있고
서로 청력이 나타나는 효과를 0.3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아이디어를 뭐라고 불렀죠? 이렇게 계산한 아이디어를 슬레이터 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슬레이터 룰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슬레이터 룰에 입각해서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유효액전화가 이 경우 계산했더니 얼마? 1.7.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이제 전자와 전자 사이에 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청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수소라고 하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의 수소란다. 요 힐륨 원자 번호가 2번임에도 불구하고 핵 전하는 가상적으로 1.7로 두는 거죠.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 뭐는 없어요? 청력은 없고 핵과 전자 간 인력뿐인 새로운 모델로 수소 원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수소 원자 모델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고 싶어요. 뭘 계산하고 싶다고요? 역학적 에너지. 그럼 여러분 힐륨은 수소골 원자입니까? 다전자 원자입니까? 다전자 원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요 식이라고 했죠? 요 식에서 그런데 무슨 변형을 해야 돼요? 원자 번호 대신 뭐로 바꿔야 되죠? 유효 핵전화로 바꾸어야 하죠?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정확한 관계가 돼요? 근사적 관계가 돼요? 근사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저기에 있는 저 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를 요꼴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에 집어넣어. 그러면 이때 어쨌거나 지금 이 바닥 상태에서 어떤 오비탈 1s 오비탈의 전자가 있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 주양자수에는 뭐를 넣어야 되겠어요? 지금 1을 넣어야 되겠죠? 어쨌건 1s 상태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한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1.7의 제곱 나누기 1의 제곱.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 유효 핵전화 요 자리에 1.7을 넣었고요. 그 다음 요 주양자수 자리에다가 1을 넣었고요. 그리고 13.6 일렉트론 볼트는 어디서 온 거예요? 13.6 일렉트론 볼트는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여기다가 오로롱 넣으라는 거죠. 알겠죠? 요렇게 저 힐륨이라고 하는 녀석의 바닥 상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게 달까요? 아니요. 여기서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학적 에너지 이게 다예요? 바로 동인 것은 뭐라고요? 곱하기 2를 해야 합니다. 왜 곱하기 2를 해야 할까요? 곱하기 1은 아쉬워서. 왜 곱하기 2 해야 될까요? 곱하기 1은 아쉬워서. 원홍스 왜 곱하기 2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전자 지금 몇 개 있어요? 전자 2개 있기 때문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자 하나에 대해 1.7의 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전자도 1.7에 의한 인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역학적 에너지가 다 더해져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명심할 거는 요 자리 지금 전자 몇 개? 2개 곱하기 2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주섬주섬 계산을 하면 그 값이 대략 마이너스 78
이 정도가 되어 나타납니다. 알겠죠?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전자기수 고려해야 되는 거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때 이 수소 힐륨, 아니 힐륨이라고 하는 원자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런 꼴로 표현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힐륨의 이온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닥 상태 힐륨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이온화 의 결과 얘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힐륨을 첫 번째 이온화 시키면 힐륨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힐륨 양이온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힐륨 양이온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힐륨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 2개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온화가 되면 힐륨 뭐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힐륨 2 플러스 양이온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우선 힐륨 양이온을 한번 살펴봅시다. 힐륨은 전자가 2개뿐이었잖아요. 전자가 2개였잖아요. 근데 힐륨 양이온은 전자가 이제 몇 개밖에 없어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네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꼴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이드로젠. 그렇지. 이 상황이 바로 하이드로제닉이죠. 그러면 하이드로제닉 상태에서는 가림 인자가 얼마예요? 0, 0이죠. 그러면 이때 이 힐륨의 원자 번호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1. 원래대로 2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2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앞서 바닥 상태에서는 원자 번호를 1.7로 쓴 이유가 뭐예요? 가림효과 0.4. 가림 효과 때문인 거죠. 네. 그런데 전자가 떨어져서 하이드로제닉 이온 상태가 되면 보시다시피 원자 번호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그 원자 번호 쓰면 돼요. 맞습니다. 원래 그 원자 번호 쓰면 되는 거죠. 알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1s 오비탈에 있던 전자 하나를 띄어냈으니까 남아있는 전자도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겠어요? 1s 오비탈에 남아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네. 이 상태에서 이 전자를 또 떼어내버리면 떼어낸 상태에서 그놈의 전자가 어디로 가버리겠어요? 바로 주양자수가 무한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 전자는 더 이상 속박된 전자가 아닌 자유전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만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닥 상태 힐륨으로부터 첫 번째 이온화, 두 번째 이온화를 시킨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금세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힐륨 2 플러스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값이 뭘까요? 0이라는 거 알겠어요? 네. 2 플러스 상태가 되면 전자가 어느 궤도에 있게 돼요? 핵에서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무한 궤도에 존재하게 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과 전자 간 거리가 무한대가 되면서 인력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둘 사이의 거리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인력은 없어지죠? 인력이 없다면 에너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최종적인 요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0이라는 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네. 됐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바닥 상태 힐륨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였어요? 바로 여기 구해놨잖아요. 여기 구해놨잖아.
그래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78.608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면 이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때 힐륨은 힐륨인데 1 플러스 양이온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볼 텐데 자, 이 중간에 줄게요. 네. 이거 줘야 되겠죠? 줘야 되겠죠? 줄게요. 에 대해서 1 이온화 과정, 이온화 과정에 첫 번째 1 힐륨 플러스 이온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힐륨 양이온은 무슨 이온입니까? 하이드로제닉하죠. 그러면 어떤 수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HCrZ제곱에 N제곱 이걸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다. 이 수식은 근사적 수식입니까? 정확한 수식입니까? 이건 정확한 수식이죠. 왜? 하이드로제닉하니까요. 그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 처리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자, 앞서처럼 요 HCr이라는 상수는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Z는 뭐야, 염? Z는 원자 번호죠. 그 원자 번호는 원래 힐륨 원자 번호 2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하이드로제닉 이온이니까요. 그리고 계속 바닥 상태에 대한 이온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 양자수는 1로. 알겠죠? 예? 네. 요거 여전히 1s 오비탈일 테니까 이 전자는. 알겠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54.4가 나올 겁니다. 되십니까? 네. 그래서 모르겠다고 하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54.4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위에 준다. 여기 줄게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요 과정이죠. 그러면 어디가 처음 상태고 어디가 나중 상태예요? 이게 처음 상태고 요게 나중 상태죠? 네. 그렇게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힐륨 1 플러스의 역학적 에너지에서 힐륨의 역학적 에너지를 뺀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마이너스 54.4 빼기 마이너스 78.6 알겠죠? 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대략 값이 2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힐륨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24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요놈과 요놈 사이의 관계죠? 네. 그러면 이때는 힐륨 2 플러스 상태에서 힐륨 1 플러스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 빼기 마이너스 54.4가 되니까 54.4 일렉트론 볼트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문제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문제의 교훈은 뭐겠습니까? 교훈이 있어요. 이 문제의 교훈은, 자, 지금은 잘 봐요. 이온화 에너지를 추정하라고 했죠. 네.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를 추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게 바로 슬레이터 룰이었죠. 슬레이터 룰을 통해 1.7이라는 유효액자나를 알고 이런 식으로 이온화 에너지를 추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온화 에너지는 추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측정. 측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측정된 이온화 에너지, 물론 여기 잘 보세요. IEN이라고 불렀어요. IEN을 무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이온화 에너지 줄여서 IE라고 쓰잖아요. 근데 아래 첨자 N을 쓰면 이건 하필 또 이온화 에너지 중에 무슨 이온화 에너지죠? 이런 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이온을 거듭해서 만들어낼 때의 단계별 이온화 에너지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면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도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측정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들, 그 데이터들로부터 이제 역으로 뭘 알 수 있다는 얘기. 이 계산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역학적 에너지와 거꾸로 이온화 에너지를 알아낸 거예요. 이걸 측정한 거예요. 그럼 측정된 이걸로부터 역으로 각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역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유효 핵전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유효핵전하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트리폭이나 셀프 컨시스턴트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코딩과 대용량 컴퓨터가 필요한 전문적인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알려져 있어요, 몰라요? 알려져 있죠. 일반 학책이 뒤지면 다 나온다고, 웬만한 원소들은. 그러면 그 알려진 데이터로부터 슈퍼컴퓨터가 없어도 이런 식의 계산을 통해 사실 모든 원자들의 모든 오비탈의 순차적 이온화의 모든 전자들의 유효액전하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가장 단순한 수소와 힐륨에 대한 언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오늘 학교 무사일 잘 들어가시고요. 싫어요, 하지 뭐? 마세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근하게 32분. 안녕. 안녕. 네, 오늘 꼭 집에 가서 영상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집을 가? 집 가면 뭘 할지. 그걸 못하지. 방금 지수가 또 책상 쳤어요. 아, 진짜 지수. 야, 이 개새끼야. 뭘 지수 분노 3단계다. 경근이가 보고 있었어요. 경근이 쌤, 이 경근이 저희 하고 있는 경근아 안녕. 미쳤는데. 경근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콜라 여기 놔둬 가도 되나요? 쌤 네, 이거 콜라 학교에 좋아하네.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콜라 여기 놔둬 가도 되나요? 예.